자, 인구이동과 정치, 사회 변동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 동아시아의 이 인구이동에 관련된 각 국가의 시대는 중국 같은 경우에는 위진남북조 시대, 우리나라는 삼국시대, 일본은 야마토 정권과 좀 관련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인구이동이라는 거는 자, 인구이동이라는 거는 도대체 언제 일어났느냐. 기원 전후 시기부터 6세기경까지 시기가 인구이동이 동아시아에서 아주 크게 일어났던 시기입니다. 자, 방향은 주로 북쪽에서 남쪽으로 이동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졌고요. 이 영향을 보면은 인구가 한 민족이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연쇄적으로 이동하는 거예요. 마치 당구 같은 걸 쳤을 때 빨간 공을 다른 공이 가서 빵 치면 이 공은 여기에 남아있지만 또 빨간 공은 다른 데로 날아가서 또 다른 공을 쳐버리고 이런 연쇄적인 작용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동이 한 번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5호가 내려와서 한족을 몰아내면 이 지역의 한족들이 또 기존에 살고 있었던 원주민들을 몰아내고 자기가 차지하기도 하고 또 이 지역의 변화를 일으키게 되고 이런 일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연쇄 이동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선비족이 이동하고 끝난 게 아닌 거지. 5호가 이동하고 끝난 게 아니고 그 이동은 한족의 남쪽 이동을 불러오게 되니까 연쇄 이동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당연히 동아시아의 정세도 변화하게 되는데 중국에서는 위진남북조 시대가 들어서게 되고 우리나라에서는 한국은 삼국이 발전하게 되고 일본은 도웨인 혹은 도레인의 활동으로 야마타이국 야마토 정권 출현에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왜 이동했냐는 거야. 사람들이. 애초에 환경적인 요인은 유목민족이 남쪽으로 이동하게 된 원인을 이야기할 때 이야기하는 설명입니다. 기온이 하강했다는 거야. 여기 그래프를 보면 알겠지만 이 시대가 우리가 인구 이동을 배우는 시대인데 기온이 2도씩 하락을 했다라는 겁니다. 평균 기온이. 그리고 연평균 기온이 1도, 2도가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지금 우리가 지구온난화 때문에 난리가 났는데 그 지구온난화가 일어나게 된 게 세계 평균 기온이 1도가 올라가서 이 난리가 났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당연히 2도씨나 내려갔으면 당시의 삶에도 큰 영향이 있었겠지. 그리고 식량이 부족하거나 개간지가 필요해서 이동하기도 하고 아니면 정치적인 요인 때문이기도 한데 정치적인 요인은 한족이나 한국, 일본에서 이 인구 이동이 발생했을 때 큰 원인이 됩니다. 정치 집단 내 갈등이라든지 이민족의 침략을 받는다든지 국가 간의 전쟁이 있었다든지 이런 일이 벌어졌을 때 그랬다는 거지. 그래서 그 환경적인 요인을 좀 더 보자면 근거가 있냐는 거지. 그렇게 지구의 온도가 내려간. 역사책에 이 당시 사람들이 기록으로 남겨놨어. 귤이 옛날에는 여기서도 살았는데 이 지역에서도 귤은 자라서 귤나무를 심으면 귤이 나왔는데 날씨가 추우면 귤나무에는 탱자가 열리나 봐. 근데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옛날에 분명히 여기에 귤나무 심으면 귤이 달렸는데 여기는 이제 탱자가 달리고 귤은 더 밑에 심어야 귤이 나온다는 거지. 날씨가 추워지니까 이런 일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전국시대는 이렇게 얘기했어. 귤이 회수를 건너서 북으로 가면 탱자가 되고 극락주는 황허강의 지류를 넘지 못하고 오소리도 황허강의 지류를 넘지 못한다. 땅의 기운 때문에 그러다. 얘네들이 못 넘는 이유가 추워서 그런 건데 시대간이 한 200~300년 지나서 전환시대가 되면
귤나무가 강북으로 가면 탱자로 변한다. 자, 이 시점이 내려왔어. 회수가 여기에 있고 창장강이 여기 있는데 지금 탱자로 변하는 지점이 남쪽으로 내려왔지. 날씨가 추워지니까 재배 한계가 내려오게 됐다는 거야. 구간조는 제수를 넘지 못하고 오소리는 문수를 건너면 죽는다. 이렇게 얘기하죠. 기온에 민감한 귤나무가 지금 더 남쪽에 심어야 되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날씨가 추워졌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중국에서 벌어진 상황을 봅시다. 5호의 남하와 미진남북쪽 시는데 5호는 다섯 개의 유목민족을 이야기해. 선비족, 흉노족, 갈족, 저족, 강족 이 다섯 개의 유목민족들을 흉노라고 부르는데 이들이 지금 중국의 화북 지역으로 남하하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 이들이 남하하게 된 경로를 보자면 한무제가 흉노 공격 이후에 북방 유목민족들이 남쪽으로 이동해서 용병 등으로 생활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러다가 이 용병으로 생활했다라는 걸 중요시해요. 전쟁의 용병으로 불려갔다라는 거지. 근데 한나라가 망한 다음에 위나라, 총나라, 오나라 이 삼국시대가 열리니까 지들끼리 한창 싸울 거 아니야. 그럼 당연히 이 용병들을 데려다 쓰겠지. 5호를. 그런 다음에 진나라가 통일되게 됐는데 진나라 통일되고 나서 보니까 이미 용병으로 얘네들을 중국의 여러 정권들이 데려가서 썼기 때문에 이 5호들이 자기네 살던 유목지역에 사는 게 아니고 중국 안쪽으로 이미 들어와 버린 상태가 됐다라는 겁니다. 근데 진나라가 통일을 했는데 통일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내분으로 혼란이 일어나게 돼. 그 와중에 이 혼란을 틈타서 이 5호가 한족이 장악하고 있던 이 화북 지역을 자기네들이 장악을 하고 여기에 나라를 세워버린단 말이야. 근데 나라가 한두 개를 세운 게 아니고 16개나 세웠다는 거야. 그래서 5호가 16개 나라를 세웠다 해서 5호 16국 시대다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는 엄청 혼란스러워지겠지. 한족들은 원래 자기네들이 지배하던 땅인데 이민족이 들어와서 점령을 해버렸고 또 국가가 16개나 세워지면서 밤이면 낮이나 전쟁을 계속하니까 굉장히 혼란스러운 시대였다는 거야. 그래서 한족은 이동합니다. 원래 한족의 고향이었던 화북지역 아니면 우리가 중원이라고 불렀던 이 지역에서 한족들이 탈출해서 주로 남쪽으로 이동하게 되는 거지. 우리가 화북지역이라고 부르는 이 지역은 중국 한족의 고향이나 다름없는 곳인데 하나라, 상나라, 주나라 다 여기가 중심지였단 말이에요. 근데 한족들이 이 지역에서 탈출해서 남쪽 강남 지역으로 대규모 이주를 하게 됐다는 거지. 자, 지도를 다시 한번 확인해 봅시다. 자, 이 지도는 한나라가 흉노와 한창 싸울 때 이야기지. 근데 흉노가 약해져서 남흉노와 북흉노로 나뉘어졌고 남흉노는 한나라에 복속해서 북흉노와 싸우게 돼서 일종의 용병이 된 거야. 근데 자, 위나라, 총나라, 오나라가 서로 갈라져서 싸우는 이 삼국시대에 역시 이 5호의 족속들은 용병으로서 또 중국 정권에 고용돼서 활동을 했단 말이야. 근데 그러다 서진이 통일하고 나니까 이미 중국 안에는 이 5호 집단이 중국 안에 여기저기 살고 있었다는 얘기지. 근데 이 서진이 약해져 버리면 무슨 일이 생길까? 그 빈자리는 5호들이 치고 들어와서 점령해서 자기네들이 나라를 세워버리는 5호 16국 시대가 열리는 거고 서진 사람들은 남쪽으로 탈출해서 강남 지역에 동진이라는 나라를 세워서 명맥을 이어간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한족들도 당연히 남쪽으로 피난 가는 경우가 많겠지. 다 가진 않아. 어떻게 다 가겠어 그 당시 시대. 하지만 굉장히 많은 숫자 뭐 한 3분의 1, 한 5분의 1만 갔어도 수백만 명 수준이란 말이야. 그 정도나 되는 한족들이 피난을 갔다는 이야기죠. 어디로? 강남 지역으로. 그러면 원래 여기 살던 5호들이 남쪽으로 내려왔고 그리고 피난 가는 한족들은 또 강남 지역으로 내려가고 지금 이동 방향이 어떻습니까? 북에서 남으로 이동을 하게 되는 거지.
그래서 이 5호 16국 시대가 시작이 되었고 이 시대는 북위가 통일을 하게 되면서 이 지역도 하나의 나라로 통일이 되고 남쪽은 이 한족들이 세운 정권이 지속이 되기 때문에 북쪽에 있는 국가를 북조, 남쪽에 있는 국가를 남조라고 통칭해서 이 안에 왕조가 되게 많아. 이런 국가들이 있고 북조는 뭐 북위 이렇게 이어지는데 이 시대를 남북조 시대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자, 남북조 시대가 전개가 되는데 이 남북조 시대의 전개를 보면 위나라, 총나라, 오나라 이 시대를 삼국시대라고 부르고 서진이 통일했었고 근데 5, 16국 시대가 들어와서 서진은 동진으로 이동을 하게 되지. 그래서 한족들은 이 강남 지역에 들어와서 쭉 명맥을 이어가고 오호들은 이 화북 지역에서 정권을 이어가게 되는데 북쪽에 있는 이 정권을 이제 북조라고 부르고 남쪽에 있는 이 정권을 남조라고 부른단 말이야. 그래서 남북조 시대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시대를 통칭해서 전부 다 합쳐서 남북조 위진 남북조 시대라고 부르는데 그 이유는 뭐냐? 자, 주요 국가 위나라, 진나라, 남북조 이렇게 합쳐서 위진 남북조 시대다 이렇게 부르기도 했다라는 거지. 세분하면 여기는 삼국시대, 여기는 5호 16국 시대, 여기는 남북조 시대 이렇게 쪼갤 수도 있어. 자, 위진 남북조 시대 전개를 봅시다. 북조는 5호 16국 시대를 5호 중에 선비족이 세운 북위가 통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화북 지역을 이들이 장악을 하게 되고 남조는 한족이 대규모로 강남 지역으로 이동해서 세운 국가가 남조고 자기네들이 털을 잡고 살았던 이 중원 지역과는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가서 또 여기서도 먹고 살아야 되잖아. 그래서 이 강남 지역이 굉장히 비옥한, 지금은 굉장히 비옥한 땅이지만 개발이 덜 돼서 농경지가 많지 않았는데 이 지역을 관계시설을 확충하면서 개발을 해서 농업을 발전시키게 된다는 거죠. 자, 그리고 한반도와 일본 열도 방면의 인구 이동을 봅시다. 자, 먼저 고조선의 준왕은 그의 신하와 공인을 거느리고 도망하다 바다를 거쳐 한해 거주하면서 스스로 한왕이라 칭하였다. 자, 여기도 인구 이동의 방향은 북쪽에서 남쪽이고 그리고 인구 이동의 원인이 뭐냐? 얘네는 정치적인 이유가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지도로 그려보면 고조선의 준왕이 도망쳐서 한에 건조했다. 고조선 여기 있었고 한은 남쪽에 있으니까 이렇게 이동한 게 맞겠지. 자, 2번을 보면 고조선의 유민들이 산골짜기에 나누어 살아 육촌을 이루었다. 자, 고조선의 유민이라고 얘기하죠. 망한 나라 백성을 유민이라고 부른단 말이야. 고조선이 한 나라한테 망한 다음에 이 고조선의 유민들이 진한으로 도망쳤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역시 방향은 남쪽이야. 자, 세 번째를 보면 금왕의 맏아들 대소가, 금왕은 부여의 왕인데 대소가 왕에게 말하기를 주몽은 사람들 및 또한 용감합니다. 그를 제거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몽이 자기 부하들을 이끌고 길을 떠나서 세운 게 고구려지. 역시 북쪽에서 남쪽이지. 그럼 이걸 종합해서 얘기하면 인구 이동은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죠. 역시 북쪽에서 남쪽으로 인구 이동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한반도 방면에서 인구 이동의 원인을 보면 보통 정치적인 요인들이 많지. 전쟁이 일어난다든지 반란에 쫓겼다든지
나라가 망했다든지 뭐 이런 이유들 때문에 지금 벌어졌다는 이야기야. 뭐 나라가 망했다든지 죄다 정치적인 이유들 때문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한반도의 인구 이동의 특징은 역시 북에서 남으로 이루어지고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일어나는 경우가 많았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 자, 일본 열도 방면의 인구 이동을 봅시다. 자, 이것은 한반도 지역에 살던 주민들이 일본으로 이동하는 걸 이야기합니다. 이들을 흔히 도웨인으로 부르는데, 자, 한반도는 이 시대에는 일본에게 전해줄 기술이 많았어. 기술이 좀 더 발전한 지역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동한 도웨인들은 일본 열도의 국가 발전에 기여하게 되는데, 이러한 기여를 받아서 일본에서 야마타이국이라든지 야마토 정권이 출현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는 거야. 그래서 인구 이동 방향이 이렇게 연장성산으로 되는 거지. 북에서 남으로 이루어지고 계속 이 인구 이동의 방향에 맞춰서 남쪽으로 내려가면 더 갈 데가 어디 있어? 더 갈 데가 있지. 배 타고 일본으로 가면 되잖아. 근데 이런 인구 이동이 앞선 문물을 가진 사람들이 섬으로 이주해서, 당시에는 좀 더 발전한 지역이 한반도였기 때문에 국가 발전에 기여를 하게 돼서 일본에서는 야마타이국이나 우리가 저번에 배웠던 야마토 정권 같은 고대 국가가 출현하는데 이 한반도에서의 인구 이동이 큰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은 이제 교과서 이 중단원 마무리 부분인데 1번을 보자. 이게 순서도가 있어. 예 아니오로 쫓아가면 되는데, 자, 순서도 예시가 있는데 유요 양미 성륵이 함께 서진의 수도 러양 부근을 노략질했는데 이 유요 왕미 성륵이 5호에 속하는 사람들이야. 왕미는 아니었던 것 같은데 얘는 한족인데 어쨌든 나머지는 그렇습니다. 자, 서진의 군대는 그들에게 패하여 황제가 울면서 말하기를 지금 이처럼 힘든데 밖에서 도와줄 이가 없으니 적에게 항복한다는 글을 보내도록 하라. 서진이 망하는 장면이란 말이야. 그래서 서진은 5호의 패 A의 결과에 도착하였다. 자, 보자. 여기서 살 수 없는가? 한족들 입장에서는 원래 살던 데가 중원이기 때문에 살 수는 있지. 아니요. 살 수 없는가라고 물어봤으니까. 계속 살았어. 근데 침략을 받았지. 침략을 받았습니다. 예. 싸웠어. 네. 이겼니? 아니요. 그럼 졌어. 져서 어떻게 했습니까? 한족들이. 화북지방을 빼앗기고 강남지방으로 이동했지. 그 동진 세워서 그 다음에 뭐 했냐는 거야. 그래서 강남지방을 개간을 하게 되지. 이런 결과를 불렀단 말이야. 그러면 이 순서도에 맞춰서 나머지를 한번 보자고. 자, 흉노에 대한 이야기야. 자, 흉노는 어떻게 했을까? 자, 흉노 입장에서는 이렇게 볼 수 있겠지. 이 기후변화 때문에 원래 살던 유목지역에선 못 살아. 그래서 살 수 없는가? 네, 여기선 못 살아요. 이동해야지. 토착세력이 협력적이었니? 아니지. 한족들이 자기가 살던 땅을 곱게 빼앗길 리가 없지. 저항을 했잖아. 군대가 패했대잖아. 그래서 협력적이 아니어서 싸웠는데 이겼어. 그래서 여기서 계속 사는 거지. 그러면 흉노 같은 경우에는 화북지역에 완전히 정착해서 56국 중에 일부가 되겠지. 그 다음에 진하는 어떤 거 보자. 진하는. 자, 진하는 그 노인들이 스스로 말하되 중국 진나라에서 방명한 사람들로서 고된 사역을 피하여 한국에 오자 많이 그들의 동쪽 지역을 나누어 주었다 한다. 옛날 진시황 때 진나라를 이야기해. 여기서는. 그럼 얘네들 입장에서 살 수 없는가? 네. 왜냐면 기후변화는 안 일어났지만 진나라가 자기네들을 너무 못 살게 굴어서 고된 노역을 피해서 도망쳤어. 그래서 이동했는데 막상 오니까 토착 세력이 협력적인가? 한국에 오자 마한이 나누어졌대잖아, 땅을. 그럼 협력적이지. 네. 정착한다. 진화는 이런 케이스인 거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